ETF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와 실제로 ETF를 사고 있는 사람의 수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넘치고 블로그에도 넘치고 요즘은 쇼폰까지 ETF 얘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정작 계좌를 열고 첫 번째 주문 버튼을 눌러본 사람은 그중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가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알면서도 왜 못하는가라는 진짜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까지 전부 다 다뤄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 47만 6천 명의 자산 형성 경로를 분석했더니 순수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된 비율이 10%도 채 안 됐거든요. 나머지 70% 이상은 부동산 차익이거나 금융투자 수익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월급만 열심히 모아서는 구조적으로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산시장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부의 원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게 통계로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행동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 구조를 모르고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든가. 저는 여러분이 전자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나도 ETF 해야지 하는데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혹은 지금 사면 고점일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이 두 문장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행동하지 않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이유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선택 앞에서는 자동으로 기다리자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게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요.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2025년 KB 부자 보고서에서도 자산관리 애로사항 3위가 정보 과부하로 인한 의사결정 피로였어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못한다는 거죠. 공부를 더 하면 더 잘 시작할 것 같지만 사실 공부가 늘어날수록 고려해야 할 변수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100만 원을 넣어 5년을 그냥 뒀을 때 그 돈이 약 201만 원이 돼요. 거의 100% 수익이에요. 반면 같은 기간 3% 금리 예금에 넣으면 115만 원입니다. 5년 동안 15% 성장이죠.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 생활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훨씬 커요. 100만 원이 201만 원이 되는 동안 예금은 115만 원에 머물렀다는 게 결국 한 명은 5년 동안 86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치른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의 얘기예요. 고점인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고 해서 6개월을 쉰 사람은 그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만 복리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안 아프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분명히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에요. 6개월 기다렸다가 샀는데 그 6개월 동안 시장이 올라버렸다면 이제는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된 셈이에요. 기다린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죠. 물론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걸 맞추려고 기다리는 게 결정마비의 본질이에요. 결론부터 드리면 결정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결정을 잘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정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기 자동 매수입니다. 매달 특정 날짜, 특정 금액, 특정 ETF를 자동이체로 걸어두는 거예요. 매달 말일에 코덱스 미국 SP500을 10만원어치 산다. 끝이에요. 그 달에 시장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뉴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회사 동료가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일절 관계없어요. 그냥 그날이 오면 기계처럼 삽니다. 오를 때 사면 비싸게 사는 거고 내릴 때 사면 싸게 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두 경우가 평균값을 만들어주고 결국 시장이 우상향하는 한 그 평균은 이익으로 수렴합니다. 이걸 달러 비용 평균법이라고 부르는데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꾸준히 같은 금액을 사면 비쌀 때는 적게 사지고 쌀 때는 많이 사지거든요. 자동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에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이미 설정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ETF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상장 지수 펀드예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인데 그 안에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는 ETF 하나를 사면 그 안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같은 미국 대형 기업 500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테슬라 한 주가 약 4, 5만 원,
엔비디아 한 주가 약 24만원, 알파벳 한 주가 약 27만원인데 이 3개만 사도 10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 코덱스, 미국 S&P 500 한 주면 2만원대로 이 모든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 이거 하나만 기억 충분해요. ETF는 구성 종목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ETF 안에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로는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이 대표적이에요. 이름은 다르지만 구성 종목은 거의 같고 코스피 상위 200개 우량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형 ETF로는 코덱스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는데 S&P 500은 미국 전체 대형주 500개 기준이고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의 상위 100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나스닥 100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대신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변동성을 잘 못 견디는 분들에게는 S&P 500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배당 ETF가 있는데 이건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처럼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우량주들만 골라 담은 상품이에요. 현금 흐름, 배당 수익, 배당 성장률, ROE까지 까다롭게 걸러낸 기업들이라서 주가 상승도 노리면서 매달 배당금도 받고 싶은 분들한테 딱 맞아요. 처음엔 SP500 하나로 시작하고 나중에 월 배당 ETF 소량 추가하는 방식으로 넓혀가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 ETF가 무려 1043개에 달합니다. 2025년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이후로는 국내 주식형 ETF도 다시 주목받고 있고 AI, 반도체, 방산, 조선, 바이오 등 섹터별 테마 ETF까지 포함하면 선택지가 정말 넘쳐나거든. 2025년 한 해에만 주식 거래 활성화 계좌가 전년 대비 867만 개가 늘었어요. 그 흐름 속에서 ETF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도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43개라는 숫자가 또 결정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라는 겁니다. 코덱스 200이나 S&P 500 하나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추가해가는 방식 훨씬 지속 가능합니다. 좋은 ETF를 고르는 것만큼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도 수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ISA 계좌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붙는 세금을 확 줄여주는 구조예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ISA 가입자 수가 719만 명을 돌파해 납입 금액이 46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 한 해에만 매달 평균 11만 명이 새로 가입했어요. 왜 그렇게 몰리는지 숫자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ETF로 400만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일반 계좌에서는 15.4% 세금이 붙어서 61만 6천원을 떼이고 338만 4천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ISA 일반형은 380만 2천원, ISA 서민형은 400만원 전액을 다 가져가요.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 계좌 하나 차이로 61만 6천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차이로 끝나지 않아요. 아낀 61만 6천원이 다음 해에 또 투자되고 그게 또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ISA에는 손익통산이라는 기능도 이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ETF에서 350만원 수익을 냈으면 그 350만원에 바로 세금이 붙어요. B ETF에서 150만원 손실이 났어도 그건 별개로 계산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두 개를 합산해요. 350만원 벌고 150만원 잃었으면 실제 수익 200만원에만 세금을 내는 거죠. 포트폴리오 전체를 하나의 계산 단위로 보는 겁니다. 이건 일반 계좌에서는 절대 안 되고 ISA 계좌에서만 됩니다. 2026년부터는 미사용 납입 한도 2월 기능도 생겼어요.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인데 올해 1천만만 넣었다면 미사용 3천만 원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목돈이 생기는 타이밍에 맞춰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실전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딱 3단계예요. 먼저 증권사 앱을 설치합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다 괜찮아요. 앱 설치하고 메뉴에서 ISA 검색해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반 위탁 계좌가 아니라 반드시 ISA 계좌여야 합니다. 세금 혜택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계좌 개설하고 나면 코덱스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200 중 하나를 골라서 이번 달에 넣을 금액 기준으로 주수를 결정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 이체를 설정합니다. 매달 말일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고 자동으로 매수되는 루틴을 만들어 두면 이후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금액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언제 팔아야 하냐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 명확한 목표 금액이 생기기 전까지는 팔지 말라고 합니다. 5% 올랐네, 팔아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단기 등락에 반응하면 ETF의 진짜 힘인 장기 복리를 쓸 수가 없거든요. 나는 3천만 원이 될 때 판다거나 5년 뒤 전세 자금으로 쓸 때 판다 초를 먼저 정해두면 중간에 시장이 흔들려도 버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목표가 생기면 소비 패턴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해요. 목표 금액이 화면에 보이면 이번 달 외식을 한번 줄이면 ETF를 한 주 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투자 금액이 늘어날수록 절약 동기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이나 좀 모아야지 해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내 자산을 직접 설계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거든요. ETF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꼭 챙겨야 할 게 있어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현금으로 확보해두고 그 위에 남는 여유 자금의 일부를 ETF에 넣는 게 맞아요. ETF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억지로 팔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 여유 자금으로 하는 투자여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락장이 와도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S&P 500은 한 달 만에 34% 빠졌어요. 당시에 처음 ETF를 시작한 분들 중 상당수가 그 구간에서 팔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5개월 뒤에 전고점을 회복한 걸 밖에서 구경했습니다. 반면 자동 매수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 구간에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졌고 회복 이후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어요. 이게 시스템 투자의 진짜 힘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결정하는 거죠. 수수료 얘기도 짧게 할게요. ETF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일정 비율의 운용 보수가 빠져요. 코덱스 미국 S&P 500 기준으로 연 0.05% 수준인데 100만원 투자했을 때 1년에 500원 정도의 일반 펀드가 연 1에서 3%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거래할 때 매수, 매도 수수료도 증권사별로 다른데 요즘은 대부분 0.15% 이하예요. 수수료 구조가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수록 일반 펀드 대비 유리한 거예요. 같은 기간 같은 시장에 투자해도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만드는 복리 격차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결국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습관 싸움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오늘 2만 원짜리 ETF 한 주를 사고 있겠죠. 1년 뒤, 5년 뒤 두 사람의 계좌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앞서 있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S&P 500 ETF 선 매달 자동 이체 설정, 이 세 단계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알아서 일해줍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은 날들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증권사 앱 설치하고 ISA 계좌 개설. 그것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시작하면 반드시 한 번은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아무도 그 구간을 피해가지는 못해요. 2020년 팬데믹 때 S&P 500은 한 달 만에 34% 빠졌거든요. 당시에 처음 ETF를 시작한 분들 중 상당수가 그 구간에서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5개월 뒤에 전고점을 회복한 걸 밖에서 구경했어요. 왜 그 경험이 생겼냐면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투자했거나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유 자금으로 장기 목표로 자동화된 구조로 투자했다면 그 34% 하락은 그냥 싸게 살 기회였을 겁니다. 반면 자동 매수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 구간에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졌고 회복 이후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어요. 이게 시스템 투자의 진짜 힘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결정을 대신해주는 거거든요.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꼭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너무 자주 계좌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익률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 조금만 빠져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단기 매매 패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ETF 계좌는 한 달에 한 번, 자동 이체 날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걸 권해요. 그 외에는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복리의 힘은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두는 데서 나오거든요. 자꾸 건드리면 복리가 깨집니다. 이쯤 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매달 얼마를 넣어야 충분한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금액
금액보다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정해진 날짜에 빠지지 않고 넣는 행동 자체를 만드는 게 먼저예요. 6개월을 꾸준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금액을 늘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때부터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민하면 돼요. 처음부터 완벽한 금액과 완벽한 구성을 찾으려고 하면 또 시작을 못합니다. ETF 계좌에 한 번이라도 돈이 들어가 본 사람과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은 투자에 대한 감각 자체가 달라요. 내 돈이 실제 시장에 붙어 있어야 뉴스가 보이고 경제 흐름이 보이고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의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먼저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예금이나 파킹 통장에 현금으로 확보해 두고 그 위에 남는 여유 자금의 일부를 ETF에 넣는 게 맞아요. ETF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억지로 팔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여유 자금으로 하는 투자여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락장이 와도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상금 없이 ETF에 올인하면 첫 번째 하락장에서 무조건 팔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자는 오래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얘기도 짧게 할게요. ETF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일정 비율의 운용 보수가 자동으로 빠져요. 코덱스 미국 SP500 기준으로 연 0.05% 수준인데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년에 500원 정도입니다. 일반 펀드가 연 1에서 3%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수수료 구조가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수록 일반 펀드 대비 유리한 거예요. 같은 기간, 같은 시장에 투자해도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만드는 복리 격차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저렴한 수수료도 ETF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리밸런싱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ETF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국내형이 너무 많아졌으면 미국형을 조금 더 사고 월배당 비중이 너무 낮아졌으면 거기에 조금 더 넣는 식이에요.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또 결정 마비가 오니까 처음 6개월에서 1년은 그냥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리밸런싱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리밸런싱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리밸런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결국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습관 싸움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오늘 2만 원짜리 ETF 한 주를 사고 있겠죠. 1년 뒤, 5년 뒤 두 사람의 계좌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앞서 있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S&P 500 ETF 선 매달 자동 이체 설정 이 세 단계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알아서 일해줍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은 날들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증권사 앱 설치하고 ISA 계좌 개설 그것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성공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뇌가 결정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뇌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결정이 필요 없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오늘 퇴근하고 나서 5분만 투자해서 증권사 앱 하나 설치해보세요. ISA 계좌 개설까지 해두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지거든요. 계좌가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진짜 적은 돈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월 3만원, 월 5만원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과 시작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 얘기하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불안한 시장이라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말이 나온 게 5년 전에도 있었곤 10년 전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시장은 항상 불안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미중 갈등,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이슈들은 사라지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 불안을 다 해소하고 나서 사려고 하면 평생 못 삽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타이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습관과 구조에 집중하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같은 ETF 이 루틴이 쌓이면 어떤 시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 자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평범한 직장인이 투자에서 살아남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ISA 계좌 개설했다고 알려주시면 같이 응원하겠습니다.